인천 청년 세상이 보이는 팟캐스트 인세팟 사회를 맡은 은교입니다. 2018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 오늘 팟캐스트인데요. 우리 같이 하는 패널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욤, 밥, 머루 이렇게 참석했고요. 오늘 새로운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저희 인세팟과 함께하게 된 뉴페이스입니다.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대영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옥자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거든요. 왜 옥자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생김새가 영화 옥자 아시죠? 네네. 그 영화 옥자에서 옥자와 주인공 옥자. 네. 주인공의 옥자와도 비슷하다 하는 것도 있고 네. 제 나름대로도 그래도 좀 이게 의미 부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옥자라는 이름이 꽤 흔해요. 근데 흔하고 보통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나도 여기서 어떤 이렇게 부각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다른 청년들과 동등한 그냥 보통의 청년으로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옥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옥자에서 되게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좀 보충을 하자면 우리 옥자야말로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 다니고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인천 토박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2018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다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우리 패널들 자기 일상을 좀 얘기해 줄래요? 근데 기용 씨 여행 갔다 오셨다고. 여행. 네. 오. 지금 여기서 마침 기회가 잘 됐는데. 살짝 짠 것 같은 느낌 나는데. 오늘 도착했다고. 예. 2018년 기념으로 일단 안경을 바꿨고요. 멋있어요. 멋있어졌어. 그리고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왔는데 제주도가 대서 특보여가지고 오. 눈밭을 뚫고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경험도 오늘 했었습니다. 제주도를 혼자? 네, 혼자 가서 동백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 동백을 너무 보고 싶어서 동백을 보러 혼자 갔다가 동백은 또 둘이서 왔습니다. 혼자 여행 갔는데 동백은 둘이 봤다. 네, 운이 좋았네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우리 또 다른 패널들은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땄습니다. 오, 축하. 너무 재밌어요. 네, 그 자격증을 이제 땄으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죠? 일단 그냥 저 좋으려고 했고 그 사람마다 맞는 아로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봐주고 저희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인세팟 가족들한테 어떤 향기요법으로 치유를 하는 저희 이 멤버들에게도 그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밥은? 저는 사실 그 원래 군대에 가 있던 친구들이 이제 좀 연초가 돼가지고 이제 좀 휴가를 받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훈련을 받고 이제 출동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오니까 오랜만에 시기가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날을 잡고 어디 가서 놀러 가자.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숙소 하나를 잡고 이제 크게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밤새 술도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왔습니다. 다들 그 일상이지만 다 특별한 일상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우리 옥자는 요즘 뭐 하고 있나요? 네, 제 별명처럼 네. 가장 보통스럽게 침대 안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또 몰아온 한파로 인해서 그럼요. 두문불출 집에서 보면 제일 잘 보내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더 옥자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걸 원하면 더 원하게. 네.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잘 은교도 열심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2018년의 첫 팟캐스트인데 그 좀 요즘 좀 핫한 얘기가 하나 있죠. 2018년 첫 해에 그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들 관심 있고 또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의 첫 주제는
청년이 말하는 7,530원 알바 내 알바. 어. 이 알바 내 알바를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알바가 내 알바가 아니다 응. 내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알바 내 알바이기도 하고 알바 내 알바 알바가 내 알바다 약간 이런 중의적인 의미로 저희가 약간 센스 있게 싼 겁니다. 네. 네. 센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바 내 알바는 물음표도 찍혔고 느낌표도 찍힌 이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이 최저시급 굉장히 물론 꼭 청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최저시급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지금 이제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부딪히는 게 이제 알바, 아르바이트. 우리 먼저 아르바이트 경험을 좀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풀어볼까 싶은데 우리 알바의 노예? 알바 형제? 알바의 문제 알바 우리 밥이 알바 경험이 좀 많은 걸로 우리 팟캐스트에서 유명한데 지금도 유일하게 알바를 하고 계시는 편이죠. 지금 네. 유일하게 또 알바를 하고 있고 우리 알바의 그 현장을 한번 들려줄래요? 사실 저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저희 동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 사실 예전에 그 경험들은 제가 딱 계약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가끔씩 아플 때 그래갖고 그날 땜빵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 웨이터도 대신 하루 해주고 이제 그 서빙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나 편의점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2017년 여름쯤에 그 저희 집 건물에 이제 붙어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점장님께서 지금 사람이 한 명 빠졌는데 1년만 한번 일해 볼래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고 제가 이제 군대를 앞뒀기 때문에 2018년 2월 정도까지는 편의점을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하는 일은 그냥 저는 야간인데 많은 일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야간의 편의점은 다 그렇지만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막 인수인계하고 물건 개수 세면서 워크인 채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제 야간에는 물건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님이 오면 이제 그 물건 판매하고 가끔 빈자리에다 채우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정도 정리를 하는 그 정도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간에 하든 야간에 하든 시급은 똑같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사실 최저 시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사실 최저 시급은 그 야간 수당이랑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을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6,407 작년 기준으로 6,470원에서 300원 정도 더 인상을 한 가격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 시급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야간일 때는 야간에 따른 어떤 수당이 붙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최저 시급이 오래 오른 거에서 저희는 큰 그런 체감이 없는데 유일하게 좀 되게 기뻐할 만한 입장인 것 같은데.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지금 16% 인상됐는데 그렇죠. 그걸 좀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건데. 표정이 왜 그러지? 쾌재해 보일 줄 알았는데. 예이 할 뻔했는데 네. 사실 이게 좀 오늘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최저 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는 않은 입장이에요. 이거는 사실 2018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대두된 문제일 수 있는 거고 네네. 원래도 사실 6,7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저는 6,470원을 여태 받으면서 일을 해왔거든요. 야간에 네, 있어도? 야간을 하는데 오.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다양한 절차가 있지만 좀 간편하게 시작을 한 아르바이트기도 하고 이 일을 조금 적게 하는 거니까 네. 물건도 잘 안 들어오고 이제 뭐 놀면서 할 수 있고 하니까 300원 정도 그냥 야간 시급을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6,470원을 받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7,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나서 그 점장님께서 나 못 올려줄 것 같아. 이거 우리 편의점에서 감당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건 좀
이렇게 대우받기는 좀 그렇다 해서 사실 좀 빨리 2월에 그만두려는 것도 있고 해요. 아니 최저시급이 말 그대로 가장 밑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이상을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건 불법이죠. 그럼 지금 7,53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건데 여전히 지금 6,470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고 야간 수당도 받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최저시급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주는 올려줄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그냥 계속 6,470원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알바 현장인 거예요? 사실 아르바이트를 제가 이제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2017년의 아르바이트와 2018년의 아르바이트를 나눌 수 있는데 우선 2017년까지는 이제 최저시급을 주는 게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뭐 쉽게 말해서 잘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기술직 같은 거, 뭐 서빙을 한다든가, 뭐 음식을 조리하는 거 이런 거는 그 기술의 값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체로 그 임금을 깎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더 주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주는 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거죠. 이제 매상도 별로 없고 유지하기가 좀 간당간당하니까 조금씩 줄여 나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5인 이하의 사업장. 네, 5인 이하의 사업장이었죠.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편의점도 진열대가 3열 이상이 있는 엄청 큰 규모의 편의점은 그 최저시급을 다 주고 그리고 편의점 규모별로 편의점이 규모가 작아서 할 일이 별로 없는 편의점은 이제 야간 수당을 깎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사실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그렇죠. 법을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무슨 말이냐면 그 동시간대에 5명 이상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 편의점에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저도 편의점 알바를 집 앞에 찾아봤는데 네. 학교로 다니니까 새벽 알바를 해야겠다 했는데 왠지 되게 약 오르는 거예요. 나 야근수당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안 하면서 법을 좀 알아보니까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야근수당,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 다른 대규모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 야간 시장 기본적으로 다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랑 상관이 없는 건지 이제 약간 일률적으로 이제 제공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5인 이하의 일이지만 30명 이하가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6,730원 그 가격을 받으면서 야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네. 그 이제 감면을 하는 대신 6,730원을 받고 일을 해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우리 밥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지금 청년의 알바 시장은 최저 시급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이게 사실은 듣는 얘기가 불법 행동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저기 집 들어가서 강도짓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놀라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불법 행위를 듣더라도 우리는 이 얘기에 사실 이거 크게 반응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일반적이라고 느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밥의 경험에 기운 말대로 그렇게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반응은 지금 보이지 않고 그랬겠다. 그리고 여전히 7,530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키는 그런 편의점류의 그런 알바처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밥의 경험만 지키지 않는 편의점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키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최저시급에 대한 인상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현장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 최저시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됐고 그거에 대한 우리 20, 30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저시급 그 인상에 대해서 그 의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왠지 내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선을 제가 좀 거기 쳐다보고 있었네요. 사실 저는 그 시리얼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꽤 그래도 좋아하는 좋아요 수 뭐라 하지? 하여튼 그 미디어 구독하는 콘텐츠로서 그냥 네, 사람이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4월 30일 날 작년 4월 30일 날 장미혁명이라는 콘텐츠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장미혁명 기획단이 되게 여러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소속으로서 장미혁명을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서명을 막 받기도 하고 벚꽃 보러 간 거기 가가지고 벚꽃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서 막 장미혁명 최저임금 1만 원 서명도 막 받고 그랬을 정도로 저는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거에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1만 원까지도 제가 바랄 정도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사실 대선 후보들이 이거 이제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뭐 10,000원으로 인상을 사실 공약화했던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1만 원까지 지금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조금씩 최저시급을 인상하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웅동의 차원으로 함께했던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우리 청년입니다. 네. 그 뭐 왜 그래야 하는지 10,000원까지 빨리 인상해야 된다. 사실 그때보다 지금 좀 더 많이 찾아보고 사실 그 시기 때는 그 5대 후보라고 해서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를 하는 5대 후보가 모두 아까 은규님이 말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여론이 걱정스럽다는 있었어도 그래 우리가 되게 희망찼잖아요. 장미 대선이.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도 1만 원으로 오르고 되게 이제 좋은 나라만 남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웃긴 게 그때 모두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봤던 다른 여러 정당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나섰어요. 최저임금 16.4% 오르면서 고용률 감소한다.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게 지금 우리 기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욤은 1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인상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좀 근거 이유 좀 더 깊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냥 그때 제가 되게 꽂혔었던 얘기는 201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생계비가 155만 원이었어요. 2014년을 기준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155만 원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친구들과 술자리,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게 포함돼 있냐면 뭐 월세, 뭐 밥값 이런 거만 포함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월세만 내고 전기세만 내고 굶어 죽지 않게 밥만 먹고 뭐 학교 다니고만 하면서 사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옷도 사고 싶고 여러 가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존재인데 그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수치도 최저임금으로 보장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돈에 허덕이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이 진짜 많은 수치가 아니고 이게 진짜로 꼭 보장돼야 되는 수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최저임금으로 작년까지 그것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 말이 최저임금이지 사실 알바 형태의 실상은 최고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이 그쵸, 최고임금으로 맞아. 따지고 최저임금 잘 지키면 그나마 괜찮은 알바. 최저임금 안 지키는 우리 바비 알바도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흔하게 있는 알바.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으로도 보장이 안 되는데 그거마저도 부족한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000원으로 꼭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좀 다르죠. 다른 입장이라면 네, 이 다른 입장. 고용주의 입장인가? 그렇죠. 고용주의 입장. 조금 더 우리- 고용주에서 입장을 얘기하면 우리 옥자 고용주였던 거야? 고용주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아들로. 그럼 고용주의 아들로 우리 고용주를 이제 대변하는 우리 이제 20대 청년 네. 반대한다.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네. 저도 분명히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은
계속해서 인상은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인상 자체는 찬성인데 이것이 지금 단편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정책들로만 봐도 단순히 7,530원으로 인상이 됐다 해서 이것이 경기 회복이 될 거냐라는 확신은 못 하겠어요. 제 스스로도 못 하고 특히나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 정말 뭐 알바를 쓰신다고 해도 뭐 한 명에서 2명 정도 쓰시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은 솔직히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도 소상공인이시지만 그런 소상공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10에 9은 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도 당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서만 얘기를 하시겠지만 가장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왜냐면 지금 7,530원이면 솔직히 그 소상공인들 그렇게 한두 명 하시는 소상공인들 보면은 그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는 것 같아요. 고용주이지만 솔직히 일용직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왜냐면 규모로만 봐도 한두 명 정도 쓰신다는 거는 물론 그 가게의 규모나 어떤 수입의 규모도 있겠지만 수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고 어떤 자신의 어떤 생계 유지 정도까지 되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하 정도는 그런 상인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7,530원이면 가장 우리가 이 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제일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일 텐데 그 인건비 안에서 더 인상이 되고 그 비중이 더 커지면 솔직히 고용주 이런 소상공인 같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또 입장은 이게 수혜 대상이 어떤 사회 전체가 아니라 이런 알바생들 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좀 그런 사람들만 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상을 해도 뭐 주 5일 8시간 기준으로 해도 최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어차피 그냥 인상만 될 뿐이지 그냥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져봤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아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을 조금씩 계속 인상해 나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임금 노동자의 그 가장 취약한 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걸 텐데 지금 우리 옥자의 말처럼 오히려 이제 그러한 차원의 뭔가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상공인과 같은 또 영세한 어떤 그런 형태의 그 고용주들에게 더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이제 이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뭐 음식점 종업원이라든가 뭐 빌딩 청소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그 최저시급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직종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즉 고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음식점을 운영을 했을 때 알바생을 쓰고 있었다. 그럼 쓰지 않고 내 가족이나 내가 직접 다 그걸 감당하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세한 고용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사실은 그 최저시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네. 좀 덧붙일 게 있는 게 기존에는 원래 계속 6,000원에서 6,400원, 뭐 1,600원 이런 식으로 6%에서 7% 가량 정도가 인상이 됐다가 이번에 갑자기 16%가 바로 인상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여태 막 400원씩 300원 깨작깨작 오르다가 1,100원이 오르니까 이거는 갑자기 너무 큰 그 규모의 그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주 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용을 안 하고 빨리 자르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사실 노동부에서 지금 전단지 뿌리면서 홍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하는 제도인데 1인 최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조금 제 생각엔 좀
컴플렉스한 게 영업원 30명 이하인데고 5억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영업원도 단기 알바생도 이제 15일 이상 일을 하면 영업원을 취급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월 190만 원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월 190만 원을 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랑 국민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이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기본으로 총 합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90은 돼야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190을 받으면서 일하는 알바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 돈을 줬는데 제대로 줬다라는 기록이 없으면 이건 또 지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태 삭감했던 것들에 대해서 벌금을 무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오른 거에 대한 보상으로 13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평일에도 일을 하고 야간에 잡고 일하고 하는 애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13만 원 꼴랑 더 받는다고 이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업주들도 이게 손해라는 걸 아니까 이 제도는 약간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알바생들의 양쪽 입장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게 나와서 저도 조금 안타깝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약간 좀 정리를 하려는 거다.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가지고 좀 큰 것만 살리자라는 이런 시야까지 나올 정도로 좀 형평성이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인상 때문에 많이 이 마음고생이 심하시다 보니까 엄마 정부에서 이런 걸 해준다. 한번 해봐라. 근데 여기 자격 요건에서 나왔다시피 솔직히 소상공인 분들은 현실적으로 약간 이 피고용주,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를 알바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때 솔직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가 많아요. 이런 그러다 보면 이 근로계약서를 하고 어떤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과 그런 것들 지급한다는 그런 사업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13만 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꽁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라는 거는 30인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는 최저임금이 솔직히 7,530원에다가 13만 원 정도 오르면 13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13만 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솔직히 저는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30인 정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계속 일이나 어떤 수주가 계속 있다는 상태로 전제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막 힘들거나 임금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부담은 가겠지만 정말 이 사업장 자체가 막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위기가 크게 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그런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혹은 뭐 4대 보험 같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지도 않고 그런 여건상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사업장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13만 원을 이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는 13만 원이라는 돈이 참 크죠. 지원해 주는 게 좋지만 자기들의 어떤 이런 상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이런 실정을 보면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치킨집도 있겠지만 치킨집도 더 그렇고 배달을 하나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솔직히 그런 치킨집 하는 사장님께서 배달 알바 하려고 그거를 4대 보험도 들어주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런 상황은 솔직히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특이한 케이스? 아까 말씀하신 거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마트에 입점해 계시는 그런 점주분들 있잖아요. 어떤 뭐 이불이라든지 혹은 뭐 무슨 뭐 아로마 뭐 향초를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본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 구조 안에서도 그런 사각지대에 발생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 이거는 그냥 뭐 나라도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한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냥 일종의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약간의 좀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게 일단 저도 그 작년 4월 30일 그거를 준비하면서 서명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인하대학교를 제가 다니잖아요. 인하대학교 후문 건너편에 토스트랑 햄버거를 파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육쟁이. 네. 일단은 근육쟁이. 네. 어디지? 거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나라가 난리다. 뭐 사회에 관심 많냐?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얘기하지? 이러고 있다. 자기는 최저임금 때문에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최저임금 오르면 대학생들은 진짜 좋겠지만 나는 너무 걱정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바비 얘기도 듣고 옥자님 얘기도 들으면 법 제도가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제도에 맹점 같은 게 있어서 그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약간 좀 널려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노동청에 신고를 뭐 바비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부당한 경험을 겪었을 때. 근데 노동청에서 그 신고를 하면 제가 작년인가 2016년 기준으로 봤는데 신고된 상인 중에 1%가 많이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원래 줘야 될 돈 주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바비에 뭐 물건 훔쳤어요. 그 다음에 안 걸리면 내가 갖는 거고 걸리면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런 맹점들이 너무 보이는 거죠. 이게 나라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일단 하고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네. 대한 그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네. 네. 사실 그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이런 것도 불법이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복사본은 사측이 하나 갖고 있고 복사본을 또 하나 노동자 측에서 줘야 되고 그걸 안 주면 벌금이 500만 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져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걸 탓하기 애매한 게 저도 영세상인들 힘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하여튼 그 아저씨 햄버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노동자도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2014년에 155만 원 기준이 지금 더 올랐겠죠. 그것도 못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중세상인도 힘들어요. 사실 둘 다 힘들어서 노동자 조금 살리자 보니까 중세상인이 나 죽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또이 같은 분위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머루 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머루도- 너무 듣고 있었어요. 예, 머루가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의 그 알바와 그 경험을 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30대 청년이 대표 유일하게 대표 내가 30대 30대 예, 우리 머루의 네. 어떤 생각도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저도 편의점 알바를 시급 2,800원 2,800원? 했던 네. 그 언젠가요? 세 배네요. 고3 아, 오. 저는 주유소에서도 알바 해봤었고 오. 그리고 야구장에서도 알바 해봤었고 뭐 카페나 뭐 그런 여러 군데서 알바를 해봤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가가 오른 만큼 노동자의 그 월급도 올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시급이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한 그런 파급 역시 저는 좀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아니 왜 이 최저시급은 올라가는데 그런 대안들이나 이렇게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너무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게 사실 알면서도 안 만든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지금 우리 옥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도소매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큰 파격을 받는 위치에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숙제를 지금 같이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최저시급은 올라야 되고 물가가 오른 만큼 그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늘 아쉬운 건 그거예요. 대처 방안이 너무 맞아. 아쉬워요.
네. 지금 우리 패널들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정말 인간다운 최저의 생활을 위해서 최저시급이 올라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우리가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바로 뭐 제도로 뭐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이 최저시급을 둘러싼 이 논쟁 또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공유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살짝 유통구조 얘기도 나왔는데 뭐 그런 등등의 우리 지금 사회의 구조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최저시급과 관련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이거 한번 각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뭐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건 약간 너무 그 멀리 봤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랑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 거고 그 다양한 일에 따라서 정해진 보수라기보다 너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라. 그리고 최소 상한으로는 이 정도를 받아라. 같은 느낌으로 최저시급에 적용이 돼야 되고 사실 그 2018년부터 올해 최저시급에 악용하는 사건이 되게 많았던 게 상하차나 냉동고 아니면 배송 업무 같은 걸 하는 아르바이트는 원래 육체적인 노동을 좀 많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알바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최저시급이 1,100원이 오르니까 그냥 최저시급을 줘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470원에 플러스 알파를 주던 금액이 7,580원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이 금액을 주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법은 어기지 않으면서 알았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은 커지는 그렇죠. 거고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는 그냥 법이 최저시급만 정할 게 아니라 좀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서 어느 정도의 근무 환경이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저번에 저희가 대학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 평가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스페시픽하고 중요한 거를 많이 다룬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평가는 국가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이제 인원 몇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환경이라든가 근무 실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건데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이번에 1,100원으로 너무 크게 뛰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되면서 이제 정부도 어느새 눈치를 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린 거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미지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이거 사실 확인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16.4% 인상 상승된 게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된 적이 과거에 없었을까요? 2,530원이었던 때에서 7,530원까지 되기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예. 16.4%가 올랐던 게 1988년 최저임금이 두 자리 인상됐던 경우가 10번 있었고 예. 그중에 16.4%를 넘었던 적이 3차례가 오.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 감소가 오히려 별로 있지 않았어요. 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오르는 거를 약간 좀 제재하고 공격하고 싶은 분들? 약간 그런 걸로 만들어낸 일부분을 확대한 것 같아요. 고용 감소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게 지금 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기욤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 전에도 더 큰 폭의 상승률이 있었다. 좀 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6%였던 2001년에 고용률이 오히려 0.5포인트가 올랐던 늘었다.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그때에도 최저시급이 올랐을 때 흘렀던 그런 에너지들이나 지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최저시급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들이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다른 원인이 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유통의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집 앞에 있는 데서 두부도 사고 뭐도 사고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거기서 안 사잖아요. 다들 큰 마트 가서 이렇게 1+1 이런 걸 산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TV에서도 우리가 정말 좋은 질 좋은 거를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바뀌고 있고 소비 행태가 그렇죠. 유통도 바뀌고 있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없는 공급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최저시급을 갑자기 올려버린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이게 어떤 변화의 기회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바뀌는 거에 지금의
사업을 자가 진단하고 어떻게 이 변화를 대응해야 될지 숙제를 던져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모 마트에서 무인 점포 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무인 점포를 할 수 있어요. 그 마트에서 최저임금이 안 올랐다고 안 했을까요? 내가 무인 점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 없이 그게 가동이 되는데 최저임금이 싸니까 그냥 사람 쓰자 이 마인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고용률이 떨어진 건데 이게 마치 최저임금만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소상공인이 힘들고 노동자도 힘들고 서로 힘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제 주체에서 뭐가 빠졌냐면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과 국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 그러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소상공인이 어떻게 힘들었을까를 따져본다면 일단은 인하대 후문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되게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싸게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겼어요. 정말 프랜차이즈 천국이잖아요. 이제는 어떠한 가게도 다 프랜차이즈고 제가 제주도 여행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도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소상공인이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더 힘들어진 과정도 있는 것 같고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편의점을 예를 들면 편의점의 경우는 100을 벌면 그중에 35%를 본사가 떼가고 15에서 25%를 또 임대료로 떼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국가가 막아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국가가 보증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과정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소상공인이 힘들고 노동자가 힘든다. 그래서 마치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노동자랑 소상공인이 싸운 것 같은데 저는 국가와 대기업 입장에서 되게 약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결국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연대를 해서 국가 탓, 약간 좀 대기업 탓을 좀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